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아, 8번째 노트입니다. 싱글턴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패턴도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7번째 노트부터 생성 관련된 패턴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총 4개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갱오프에 나와 있는 3개 플러스 그냥 심플 또는 그냥 팩토리 패턴이라는 거 이렇게 총 4개를 살펴봤고, 이번에 살펴볼 거는 생성하는 클래스에서 생성하는 객체를 딱 한 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 싱글턴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싱글턴 패턴은 이름 있는 그대로 하나만 생성하는 거지만 생성하는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풀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여러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 객체만 가지도록 보장해주며 이 객체에 대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해주는 싱글턴 패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observer 실습할 때 싱글턴 패턴을 사용했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가 챗 서버를 이런 싱글턴 패턴을 이용해서 하나만 만들어서 광역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제 자바를 이용한 싱글턴 구현 방법, 싱글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리고 그것의 문제점 또 극복 방법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냐? 단 하나를 유지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효율성이 목적일 수도 있고요. 의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만들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또 효율성 때문에 여러 개를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하나만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통 클래스를 정의한 이유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니라 다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싱글턴은 되게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 개념과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용하는 데가 제한이 없어요.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싱글턴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새겨서 너무 또 싱글턴을 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자가 오직 한 개만 생성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여러 개발자와 함께 일하면 강제하지 않고 보장하기가 힘들고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즉 우리가 싱글턴이라고 하는 이 노트에서 설명드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나는 그냥 뉴에서 하나만 만들어서 쓰겠다. 그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싱글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싱글턴은 문법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하나만 생성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싱글턴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싱글턴 패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의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턴을 싱글턴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생성하냐? 이것도 효율성을 따지면 필요한 시점에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얘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 거기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며칠이 지나야지만 만들어지는 그런 객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객체들을 미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 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턴 패턴을 만들 때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죠. 생성을 제한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lazy instantiation을 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생성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생성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만 생성하도 제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바에서 먼저 살펴봅시다. 자바에서는 new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new는 생성자를 p 연산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생성자를 제공하면 객체 생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생성자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성자는 private. 근데 생성자를 private로 만들면 밖에서는 생성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객체는 어디서 생성하냐면 클래스 내부에서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내부에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메소드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lazy instantiation 하지 않고 early instantiation 하면은 별도 메소드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골격이 이거예요. 자, 객체 생성될 그 객체를 유지할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널로 세팅해 줘요. 그리고 얘는 스태틱이 됩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는 하나만 생성될 것이고 얘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아니죠. 이 클래스의 유일 객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스태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하나만 생성했기 때문에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필요는 보통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하는 별도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역시도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싱글턴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사용하는 메소드가 아니라 이 싱글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는 싱글턴 클래스 이름 가지고 get instance를 부르게 되면 이 부르는 순간에 처음 불러졌을 때 이 객체를 이렇게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크가 널이라는 건 아직 생성 안 한 거죠. 그러면 생성을 하고 리턴합니다. 유니크가 널이 아니면 생성을 해서 생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냥 요 객체를 반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싱글턴 패턴입니다. 그럼 설명이 끝났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좀 더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ad first 디자인 패턴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기존에 이런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를 봤더니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어떻게 싱글턴으로 바꾸냐?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태틱한 메소드를 하나 만듭니다. 스태틱한 유일 객체를 유지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스태틱 변수로. 그리고 요거 기존 생성자를 퍼블릭인 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메소드, 이 유일 객체를 접근할 때 사용할 메소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메소드를, 얘도 스태틱이고요. 퍼블릭이고 얘는 프라이빗입니다.
얘를 널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널을 안 해도 널로 초기화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생성자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싱글턴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제 옵서버 실습에서 챗 서버 만들 때 사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글턴 패턴은 클래스가 오직 하나의만 객체만 가지도록 하나의 객체만 생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이 객체에 대한 광역적 접근 방법을 제공합니다. 유닉 인스턴스를 스태틱으로 유지해야 될 거고 그것을 돌려주는 또 생성해주는 메소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Ensures a class has only one instance.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보장해주고 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싱글턴 패턴이다. 그러면 이 싱글턴 패턴 이렇게 단순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다중 환경에서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걸 생성할 때 요 get instance를 호출하는 순간 비슷한 순간에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get instance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스레드가 preemptive 종료돼가지고 그러니까 멈춰지게 돼서 다른 스레드로 실행 순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스가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요것만 하고 있었는데 스레드 1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스레드 2는 요걸 또 실행하고 끝나고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실행하고 얘는 또 실행해서 객체가 두 개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싱글턴 V1 요 싱글턴은 수업 방금 설명드렸던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static 유일 객체 변수 만들고요. get instance라는 접근 메소드를 만들고 거기서 처음 get instance가 불렀을 때 객체를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첫 번째 요걸 보시면 태스크는 뭐냐면은 이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 싱글턴을 get instance를 불러서 싱글턴을 얻어옵니다. 메인을 보시면 메인에서는 for loop를 통해서 그런 스레드를 몇 개 만들어요? 10개 만들어서 10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 똑같은 게 나왔네요. 이런. 네. 요번에 실행했더니 요번에는 3, 5, 3 2개, 3개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3개가. 3개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싱글턴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보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번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어요. 4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싱글턴 물론 이렇게 get instance가 최초로 불러졌을 때 여러 개가 동시에 불러진다는 것은 뭐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는 저렇게 구현해서는 싱글턴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메소드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ynchronize 키워드를 여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get instance 하면. 그러면 synchronize 되어 있으면 어떤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으면 다른 메소드들은 호출할 수가 없어요. OS 시간에 아마 배웠을 텐데 락킹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를 들어갈 때 무슨 락을 걸어 놓으면 이 락이 걸려 있으면 다른 프로세서가 다른 스레드가 이 메소드를 부르려고 할 때 잠겨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돼요. 잠김이 풀릴 때까지. 잠김이 언제 풀리냐? 이 메소드가 끝나고 종료되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10개가 아까 같은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싱글턴이 늘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항상 요 메소드는 싱크로나이즈가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성이 돼서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싱글턴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널이라는 거가 유니크가 널일 확률이 없어집니다.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요 get instance를 여러 개가 처음에 호출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나중에라 또 요 객체를 접근해야 될 때 늘 동기화된 함수를 불러서 접근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직 처음 생성할 때 발생 가능하고 실제 생성 이후에는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비싼 방법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예제 두 번째는 요 방법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없나? V1 V2 V3 V4 V5 없네요. 간단히 V7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ynchronized 다 똑같은 거죠. 여러 번 실행해도 항상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싱크로나이즈 하는 건 비용이 비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볼레탈 키워드로 수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메소드 자체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그 코드만 그 블럭만 싱크로나이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객체를 생성할 때만 싱크로나이즈가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볼루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 thread will not make their own local cache of volatile objects. 그래서 이제 캐시에 그 객체의 정보를 변수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데이터는 메모리로부터 직접 가져옵니다. 캐시에 보관되어 있는 거에서 참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멀티스레드 환경이면 캐시에 데이터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그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오는 아니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캐시에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스레드의 캐시랑 이 스레드의 캐시가 서로 똑같은 건데 복사 본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볼레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것을 더블 체크 락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옮겨오고 캐시에서 이제 레지스터에 옮겨가지고 CPU가 사용하는데 캐시에 옮겨오는 것을 안 하는 거죠. 바로 항상 이렇게 메모리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메모리에서 갖고 오겠죠. 둘 다 캐시에 그 변수의 복사본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 있냐? 요게 더블 락킹, 볼레타일 쓰고 여기서 요 블럭을 싱크로나이즈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여기에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의 접근에 대해서 이제 한다. 싱글 V6 클래스를 여기다가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V6 버전 더블 체크 락킹 이 버전을 실행을 해도 다 항상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체크 락킹이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변수를 볼레탈이라는 키워드로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메소드를 그 변수가 문제될 수 있는 그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코드만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블럭만 싱크로나이즈 블럭으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크가 널일 때만 여기로 들어오고요. 다수의 경우는 한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유니크가 이제 널이 아닐 테니까 늘 일로 오겠죠. 그러면은 이 메소드로 들어오더라도 절대 그 동기화, 즉 락킹 걸린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법 2가 방법 1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좀 더 단순한 방법인데 이거 인스텐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레이지가 아니라 이거.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근데 뭐 이건 실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초콜릿 보일러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JVM에 처음으로 로드 될 때 요게 만들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파이널을 못 쓰죠. 왜냐하면 생성자에서 얘를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이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소드에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이거 인스테이션 바로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쓸 수가 있고 파이널 쓰면 get instance를 쓰지 않고 얘를 그냥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초콜릿 보일러 .unique 이렇게 해가지고 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instance 뭐 이렇게 이름을 좀 보기 좋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두 번째 버전 2입니다. 그럼 버전 2도 한번 버전 2가 없네요. 쟤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방법 3이고요. 네 번째 방법은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고 내부 클래스에서는 이걸 인스텐시에이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멤버 변수를 쓰면 초콜릿 보일러가 이제 클래스가 로드 될 때 요 멤버 변수가 초기화 되겠지만 내부 클래스의 요거는 언제 로드가 되냐면 얘가 처음 불러졌을 때 이제 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클래스들이 다 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로드가 돼요. JVM 메모리로. 그러니까 초콜릿 보일러를 우리가 쓰고 있어도 get instance 안 했으면 아직 초콜릿 보일러가 로드 안 될 거고 초콜릿 보일러가 로드가 되더라도 보일러 홀더는 그 뒤에 로드 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불러줬을 때 처음 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별로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객체를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 하기 위해서 그냥 내부 클래스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자체는 이거 인스텐시에이션에서 클래스가 등록될 때 생성이 되고 이 자체는 이제 JVM에서 스레드가 의해서 나눠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도 이 과정이 쪼개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방법 4. 방법 3, 여기 3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은 있죠? 3도 해보면 다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요즘 많이 쓰이는 건데 열거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역시 다중세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주며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 해준다. 그래서 유니크를 초콜릿 보일러를 처음 쓸 때 로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랑 요거랑 비교해 보면 얘를 초콜릿 보일러가 등록되는 시점에서 로드 될 텐데 이것도 초콜릿 보일러가 이제 로드 되는 시점에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도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레이지 인스텐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약간 모호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권장되는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된 기법들은 리플렉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놈을 쓰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클래스가 아니라 이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유연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약간 어색한 점? 그렇죠? 이게 실제 열거형은 아닌데 클래스를 만드는 건데 그 싱글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편법적인 측면이 있어서 요게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열거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중 스레드 환경만이 싱글턴을 문제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고요. 또 다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론 문제입니다. 클론. 그래서 클론은 이제 객체를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것 말고 자바에서는 클론을 해서 객체를 복제해서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싱글턴을 만들 때 만약에 얘가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받아서 싱글턴을 만드는데 그 부모가 클론을 갖고 있어요. 클론을 갖고 있으면 이 싱글턴은 클론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안 만들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클론을 객체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턴을 어떤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 클래스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모가 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를 싱글턴을 만들 때 클론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줘야지만 싱글턴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기타 문제로는 클래스 로더가 이용될 경우 여러 개의 클래스가 로드된 경우 한 클래스가 두 번 로드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주시고요. serializable 문제.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파일에 객체들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일 때 싱글 객체를 여러 번 불러오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는데 이 객체가 싱글턴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불러올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얘는 싱글턴이니까 불러올 때도 여러 개 불러올 수 없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싱글턴이 안 될 수 있다. 세 번째, 자바는 리프렉션을 사용해서 프라이빗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객체 생성 시 예외를 발생하도록 뭔가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렸던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 1번과 3번은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그 열거형을 사용하면 이런 리프렉션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가 없고 클래스 로드가 여러 개에서 여러 번 로드되는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되겠네요. 열거형을 쓰면. 그래서 이런 기타 문제들은 이제 이건 언어마다 좀 다를 수가 있죠. 얘는 지금 자바 얘인데 그래서 자바에서 생길 수 있는 기타 문제들, 싱글턴이 깨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열거형 쓰면 한 큐에 다 해결되니까 좋은 점은 열거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싱글턴 측면에서는 제법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내 응용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자바 리프렉션은 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거가 아니면은 굳이 일반 응용에서 꼭 이것까지 신경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예외를 발생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성자에서 이제 요 플래그를 둬가지고 그 플래그이 true로 한번 생성되고 나선 요 생성자가 불리고 나서는 예외를 발생할끔 만들게 되면 두 번째 만들게 되면 항상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걸 통해서 뭔가 디버깅적인 차원에서 문제들을 발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그 싱글턴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있나? 지금까지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할 경우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므로 상속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를 public, protect 바꾸면 더 이상 싱글턴이 아닙니다. C++는 public이면 문제되지만 protected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싱글턴 클래스를 상속할 이유가 있나?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ang of Four 책에서는 그 싱글턴의 장점 중 하나로 서브 클래싱 할 수 있는 것이 싱글턴 패턴의 장점으로 소개는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이 실제 보면 그렇게 이렇게 그 언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자바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하나씩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를 생성하는 코드나 기능을 뭐 여기 넣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만약 이런 형태는 자바에서도 여러 싱글턴 클래스가 공통으로 지녀야 하는 특성을 클래스에 정의하고 이것을 앱스트랙트로 만든 다음에 얘를 상속받는 얘네들을 싱글턴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싱글턴에 대한 반대 논리.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광역 변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get instance를 어디서나 다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음.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위치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전역 변수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이 안 되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여러 클래스에서 막 쓴다. 그러면 디버깅 하기가 매우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 논리로 두 번째 논리는 어떻게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만 필요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도 싱글턴 패턴은 문제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과정에서 싱글턴이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따로따로 뭔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클래스의 객체는 하나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과정도 약간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싱글턴은 별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싱글턴 패턴의 적용예, 전략 패턴에서 전략, 팩토리 메소드 패턴, 애브스트랙트 패턴에서 이런 팩토리들은 보통 싱글턴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할 경우에도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못 만들도록 제한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게임이나 플레이어 객체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략 패턴 만들 때 컴퓨터 플레이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얘는 하나만 필요하죠. 그렇다고 얘를 싱글턴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필요하면 이런 애는 논리적으로 하나만 필요하고 이게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싱글턴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 요거는 싱글턴 패턴은 아닌데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 풀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들을 만들어서 풀에다가 다 넣어놓고 내가 새로운 객체를 달라고 했을 때 원하는 객체가 이 안에 있으면 새로 생성하지 않고 얘의 주소를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로우부터 하이까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의 수는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풀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인테저 value of 3 이렇게 하면은 new에서 인테저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풀에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불리언은 이 래퍼 같은 경우에는 true 2개, 딱 2개만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인테저는 요런 래퍼들은 예전에 new 인테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늘 value of를 불러야 됩니다. 객체 풀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객체를 하나만 만드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드는데 얘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를 필요할 때 새로 만들지 않고 얘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풀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객체 풀을 쓸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비슷하게 하는 게 이제 문자열이죠. 문자열도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관련 리팩토리 인라인 싱글턴 싱글토나이티스 병 치유. 그래서 싱글턴 패턴에 대한 중독 문제. 이 병에 걸리면 불필요하게 많은 싱글턴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싱글턴 없이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광역적 접근보다는 객체 참도 전달에 의해서 사용되는 영역들을 제한해 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것이 훨씬 더 강건하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고 디버깅 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의존 관계를 줄이는 그런 데도 좋습니다. 의미 없는 메모리 성능 향상만 가져온 경우에도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싱글턴을 쓰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은 싱글턴 객체의 기능을
그것을 사용한 다른 객체로 이동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한 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럼 중복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생성되는 객체를 싱글톤으로 제한해라. 하나뿐만 아니라 뭐 2개만, 3개만, 5개만 이렇게 생성되는 객체의 수를 제한하고 싶을 때 이 싱글톤을 응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싱글톤 패턴은 크리에이셔널 생성 패턴이고 수준은 싱글이고 언제 사용하냐?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만 필요하고 이 인스턴스에 대한 잘 알려진 접근 방법을 제공해 주었을 때 구현 고려사항은 이거, 레이지, 또 다중스레드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언어에 따라 되게 구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게 되겠고요. 변형 언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뭐 2개, 3개, n개 이렇게 제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아지면 우리가 얘를 객체 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하고 파이썬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썼는데요. 이 스마트 포인터를 쓴 이유는 이제 딜리트를 최종적으로 소멸을 누가 시키냐?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팩토리 설명할 때 설명드렸듯이 이제 C++ 구현할 때는 싱글턴, 그러니까 그 포인터를 많이 써요. new를 사용하고 있고 포인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딜리트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이제 C++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tatic 지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static 지역 변수. 그래서 get instance를 불렀을 때 만들어지게 되겠고 그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C++일 경우에는 요 기법 잘 알아두세요. 요걸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사 생성자나 이런 것들을 지우지 않으면 얘가 싱글턴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클론 문제, 그거 갖고 결구된 얘기니까 이제 C++의 경우에는 이런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를 없애주지 않으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는 C++에선 자동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얘를 없애줘야 된다. 파이썬은 방법이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파이썬을 잘 몰라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이 방법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했던 lazy instantiation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뭔가 데코레이터로 데코레이션 하는 거라는데 정확한 개념은 제가 파이썬 너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바에서 내부 클래스 쓰는 것과 좀 유사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